숫자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 김혜성. 9월 콜업이 그저 희망사항인 이유.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며 지난 몇 주간 쫓아온 김혜성의 이야기가 결국 가장 냉정한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트리플 A에서의 대주자 기용, 로버츠 감독의 기회를 줄 만큼 줬다는 발언, 그리고 강정호가 짚어준 템파베이라는 대안까지. 나는 그동안 이 모든 흐름을 심정적으로 응원해왔다. 매번 그의 트리플 A에서의 인상적인 개별 활약을 다룰 때마다 나는 이게 결국 다시 빅리그로 돌아갈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써왔다. 그런데 이번엔 순수하게 숫자만 놓고 봐야 하는 시점이 왔다. 그리고 그 숫자는 냉정하게도 9월 콜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말해준다. 먼저 제도부터 짚어보자. 다음 달 1일부터 메이저리그는 26인 로스터를 28인으로 확장하는 이른바 9월 콜업을 시행한다. 각 팀은 투수와 야수 각 1명씩 총 2명을 추가로 액티브 로스터에 올릴 수 있다. 나는 이 제도가 시즌 내내 마이너리그에서 씨름해온 선수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문이라는 걸 알고 있다. 정규 시즌 중 순위 경쟁이나 개인 기록과는 무관하게 이 확장 로스터는 오로지 시즌 막바지 뎁스 보강과 다음 시즌을 위한 실전 점검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그렇기에 김혜성에게도 이번이 정규 시즌 중 마지막으로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을 수 있는 기회다. 나는 여기서 그의 시즌 전체 궤적을 다시 짚고 싶다. 스프링 캠프에서 4할이 넘는 맹타를 휘두르고도 경쟁자 알렉스 프리랜드에게 밀려 시즌을 트리플 A에서 시작해야 했다. 나는 이 시작부터가 이미 상당히 얄궂었다고 본다. 시범 경기라는 짧은 표본에서 최고의 성적을 냈음에도 정작 개막전 로스터에서는 밀려났다는 건 구단 내부의 평가 기준이 단순한 최근 성적 이상의 다른 요소들, 이를테면 장기적인 활용 계획이나 포지션 유연성 같은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는 뜻이다. 그런데 4월 초 토미 에드먼의 발목 부상이라는 변수가 그에게 기회를 열어줬다. 나는 이 대목에서 그가 곧바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콜업 직후 3할 때 타율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으니 말이다. 나는 이 초반 활약을 보며 그가 이번엔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었던 걸 기억한다. 그런데 5월이 되자 거짓말처럼 방망이가 식었다. 4월 0.296이었던 월간 타율이 5월 0.216으로 주저앉았다. 나는 이 급격한 하락 곡선에서 그가 메이저리그라는 무대에 완전히 적응하기 전에 다시 시험대에 오른 셈이었다고 본다. 초반의 좋은 흐름이 상대 투수들의 전력 분석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스카우팅 리포트가 쌓이고 약점을 공략당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메이저리그라는 무대에서는 첫인상이 좋았던 신인이나 제도전 선수일수록 시즌이 흐를수록 상대 팀들의 대응이 정교해지면서 두 번째 고비를 맞는 경우가 흔하다. 결국 시즌 전체로는 타율 0.59, 1홈런 11타점 5도루, OPS 0.651이라는 성적표를 남긴 채 5월 말 마이너리그로 강등됐다. 나는 여기서 가장 뼈아픈 대목을 짚고 싶다. 강등 이후 마이너리그에서의 반등도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22일 기준 타율 0.161, 3홈런 25타점 10도루, OPS 0.681. 나는 이 숫자를 다시 강조하고 싶다. 트리플 A라는 무대에서조차 특별히 눈에 띄는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이전 글들에서 그의 트리플 A 활약, 그러니까 5경기 연속 안타나 결정적인 순간에 3루타와 역전타 같은 개별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다뤄왔다. 그런데 그 개별 경기들이 만들어낸 누적 성적은 냉정하게 말해 콜업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나는 이 대목에서 개별 경기의 인상적인 장면과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누적 지표 사이의 간극을 다시 확인한다. 한 경기의 극적인 활약은 기사에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지만 결국 구단의 콜업 결정을 좌우하는 건 그 활약들이 쌓여 만들어낸 시즌 전체의 트렌드 라인이다.
나는 특히 경쟁자 프리랜드와의 비교에서 김혜성의 처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본다. 프리랜드는 같은 날 기준 타율 0.252로 김혜성보다 살짝 낮지만 홈런 5개, 타점 22개, OPS 0.814로 장타력 지표에서는 확연히 앞선다. 나는 이 격차가 결코 작지 않다고 본다. 단순 컨택 위주의 생산력보다 한 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파워를 갖춘 자원을 팀이 더 선호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특히 포스트 시즌을 앞둔 팀일수록 대타나 대수비로 활용할 벤치 자원에게도 순간적으로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파워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프리랜드가 김혜성보다 더 매력적인 카드로 평가받는 게 어색하지 않다. 게다가 기사가 짚었듯 구단이 유력한 경쟁자인 프리랜드를 밀어주는 분위기라는 점도 김혜성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나는 이게 단순한 성적 비교를 넘어 구단 내부의 우선순위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한번 밀어주기로 정한 유망주에게는 좀 더 많은 기회와 관대한 시선이 따라가기 마련이고, 이런 흐름이 한번 자리 잡으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나는 여기서 로스터 구조도 다시 짚어야 한다고 본다. 다저스의 26인 로스터에는 이미 토미 에드먼을 필두로 베테랑 유틸리티맨 미겔 로하스와 키케 에르난데스까지 버티고 있다. 나는 이 세 명의 존재가 김혜성에게는 사실상 넘기 힘든 벽이라고 본다. 유틸리티 내야수 자리에 이미 검증된 베테랑들이 두텁게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성적이 신통치 않은 김혜성을 콜업할 유인이 크지 않다. 특히 로하스와 에르난데스는 포스트 시즌 경험까지 풍부한 베테랑들이라 팀이 가을 야구를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그 경험치 자체가 큰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나는 기사의 결론대로 이들 중 누군가가 부상으로 이탈하지 않는 한 김혜성이 올 시즌 다시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나는 이 지점에서 씁쓸함을 감추기 어렵다. 나는 그동안 김혜성이 트리플 A에서 보여준 개별 경기의 인상적인 활약들, 그리고 강정호가 짚어준 템파베이라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다루며 그에게 다시 기회가 오기를 바라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숫자가 감정보다 앞서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스프링 캠프에 화려했던 4할 타율은 이미 반년 전이 기억이 됐고, 지금 그를 설명하는 숫자는 트리플 A에서조차 특출나지 못한 OPS 0.681이다. 나는 펜싱과 냉정한 데이터 사이에서 이번만큼은 후자의 손을 들어줘야 할 것 같다고 느낀다. 나는 이 기사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9월 콜업이라는 마지막 문이 열리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명분은 지금 시점에서는 김혜성보다 프리랜드 쪽에 더 가깝다. 나는 여전히 그의 스피드와 수비 유연성이라는 자산을 믿고 싶다. 골든글러브 4관왕이라는 이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9월만큼은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약 이번에도 콜업이 불발된다면 나는 강정호가 짚었던 트레이드나 이적이라는 시나리오가 다음 겨울 스토브리그에서 훨씬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떠오를 거라고 본다. 다저스라는 스타 군단 안에서의 경쟁은 이미 몇 차례에 걸쳐 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왔고, 나는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결국 새로운 환경에서의 재출발이 더 합리적인 선택지로 굳어질 거라 본다. 남은 한 달, 나는 그가 숫자로 이 흐름을 뒤집어 주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해 본다. 그리고 설령 이번 9월이 조용히 지나가더라도 나는 그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가 됐든 그곳에서만큼은 매일 그라운드에 설 수 있는 확실한 자리를 찾기를 바란다. MLB 아시아 와치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